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약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LPR 금리라는 것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사실상 고정금리였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이 LPR을 기반으로 한 금리로 이렇게 변경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중국 정부가 LPR을 도입하는 그 목적을 당분간은 안정적인 금리를 운영할지 몰라도 결국은 LPR 금리를 올림으로써 부동산 대출 금리를 올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버블의 리스크를 관리하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LPR 금리는 그 후 중국 당국이 실질적인 기준금리로 운영을 계속해 옴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인 운영을 보았고 금리가 오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틀린 것이죠.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LPR 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를 올려갔다는 것이고 특히 그 목적이 부동산 버블 리스크의 관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1일에 중국 인민은행은 6월달 LPR 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1년 LPR 표준이 3.85%, 5년 LPR 표준이 4.65%로 발표가 됐죠. 이로써 지난 14개월간 기본적으로 LPR 금리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 전 세계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중국 혼자 금리를 올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LPR 금리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전역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대출 총액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은행의 창구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한 고객들의 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군요. 중국의 리서치 기관 롱360이 중국의 42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를 조사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5월달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5.33%였고 두 번째 이후의 주택융자 이자율은 5.61%로 각각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첫 번째 또 두 번째 이렇게 나뉘는 것은 중국의 현재 정책 환경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발표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발표가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의 이자,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 5월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6월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72개 주요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보면 첫 번째 주택융자율이 5.52%, 그리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5.77%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 비해서 0.2%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고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꽤 나는 모양입니다. 허페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5.88%였고 두 번째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6.3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0.6%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좀 어지러움을 보이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 지역 편차에 의한 것이냐? 가장 큰 원인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다증권이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전국 총모기지론의 관점에서 보면 5월 달에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신다증권은 금년 초부터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제도가 시행이 되고 각 지방정부별로 자체적인 도시별 정책을 또 강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가 줄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 바로 당국의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주택당국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해서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 자체의 재무 비율을 보아서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해서 융자 한도를 적용하게 한 정책도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기업이 경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개인이 기타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불법 또는 편법 융자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강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중의 은행의 창구에서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우리 지점에 할당이 된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다 소진이 돼서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당국이 편법이나 불법 대출만을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 총액을 억제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중국의 금융기관들, 은행들은 그동안 가장 선호했던 융자 상품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만큼 안전한 담보가 없는 것이죠.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몇 배 가격이 됐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이 아니면 제대로 담보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부동산을 확보하려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부동산 버블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한 중국 당국이 각 은행으로 하여금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한을 비율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게 경영자금을 빌려준다거나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준다거나 하면서 사실상은 부동산을 사는데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편법 또는 불법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시중 6대 국유은행 중에 건설은행 그리고 중국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율이 39%가 돼서 중국 당국이 정한 상한선 40%에 매우 근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개인 대상 부동산 담보 대출을 살펴보면 건설은행의 경우에 34.74%였고 우편예금의 경우에는 34%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정한 개인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 상한 비율은 3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금융기관은 당국이 정한 규제선 상한치를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민간은행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서 짜오상인항 33.12%, 싱예인항 34.56%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은행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에 대한 제한 외에도 불법이나 편법 대출에 대한 조사 프로세스가 강화되면서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을 하면 이러한 불법 편법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이 심사 과정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사 프로세스가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서 지불을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것 또한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쉘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쪽의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고 현재 높아져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반면 이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는 통화 안정 정책 그리고 대출 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는 이상 기축주택의 경우에는 더 이상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축주택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어쩌면 하락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전망이 주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를 전망이 없고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때 이용을 했던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율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 중에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선전시를 보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보면 5월달 기축주택의 거래량이 3,000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7,000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5월달 거래량이 2,677채, 그러니까 연초에 있었던 8,356채에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했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식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어느 나라나 경제를 예상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중국 같은 체제에서는 중국 정부, 중국 규제 당국의 정책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 당국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명확히 하고 있죠. 바로 얼마 전에도 구오수칭 은행 및 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의 발언이 있었던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구오수칭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베팅한 사람들은 낭패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낙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에 투입이 됐던 그 막대한 자금들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중국 정책 당국의 의사는 아주 분명하죠. 주식시장, 실체 경제 쪽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주식시장의 전망이 밝고 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전망이 밝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마 모두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과연 이 부동산에 투입되던 자금들이 주식시장 쪽으로 또는 다른 어떤 투자처로 몰려갈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